자, 안녕하세요. 우리 중급 재무회계 만나게 된 박준영 교수입니다. 이번 학기 여러분들 그 중급 재무회계는요, 기존의 우리 회계 원리나 재무회계 혹은 중급 회계에서 다루지 않았던 조금 특수한 영역의 특수회계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같이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요, 우리가 에쿼티 메소드다라고 하는 지분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오늘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지분법이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보시면 의의가 있는데요. The equity method is required when investors have significant influence.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우리가요. 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지분법이다라고 좀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것에 대해서요? over operating 여러분들 운영과 financial policy 여러분들 재무 정책에 대해서 어떤 거에 대해서요? investee라고 얘기하는 투자 기업 우리가 투자하는 입장이고 우리한테 투자 받는 기업의 어떤 일반적인 경영의 운영과 그리고 재무 정책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때 우리가 이 지분법이다라고 하는 에쿼티 메소드다라고 하는 지분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요.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피투자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이런 얘기 해보는 겁니다. 자, 저는 A라는 기업이고요. 우리 기업이 B라는 기업의 주식의 한 30% 가지고 있다고 얘기해 볼게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 B라는 기업이요. 성과가 좋습니다. 당기순이익이 많이 났어요. 그럼 나도요. 한 30%만큼은 기분이 좋을 겁니다. 자, 근데 반대로요. B 기업이 만약에 단기 순손실 보고했습니다. 그럼 나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A 기업이 보유한 지분율만큼 그렇죠. 기분이 나빠지고 우울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베스트 쉐어홀더의 그 체인지에 대해서 즉 우리 P 투자 기업의 B 기업의 이 자본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라고 고민하는 걸 지분법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내가 특정한 기업의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왜 가지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단순하게 다른 기업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그 주식을 통해서 우리가 뭐 배당을 받으실 수도 있지만요. 뭘 행사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얘기하는 의결권이다라고 하는 걸 행사하려고 특정한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지분법을 사용하는 목적은요. 첫 번째는 어커럴 베이스입니다. 발생주의예요. 즉, 피투자자가요. 이익을 보고하는 시점에서 투자 수익을 인식하게 됩니다. 즉, 내가 투자한 기업의 순자산이 증가하면요. 내가 투자한 금액도 증가하는 걸로 기록하자는 얘기입니다. 뭘 방지하기 위해서요? 이익 조작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원라인 컨솔리데이션이라고 소리가 한 줄로 표시한 연결이다라고 얘기해서요. 이 필투자 기업의 이 재무제표상 이 모든 변동을요. 투자회사의 인베스트먼트라고 하는 계정 과목 뭐 흔히 우리나라 말로 하면 투자 주식이에요. 내가 투자한 주식의 변동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운명 공동체처럼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제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특정 기업에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건 그 기업과 거의 한 몸이란 얘기예요. 그 기업이 돈을 잘 벌면요, 이익이 나면요, 우리 기업에도 이익이 많아지는 거고요. 그 해당 기업이요, 비투자 기업이 손실 보고하면 나도 손해 보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우리 에코티 메소드는요, 어카운트 포 스탁 인베스트먼트다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투자 주식이다 라고 좀 얘기하는데, 자, 가장 기본적인 주식의 종류는요, 보통주 주식 가지고요. 우리가 흔히 보팅 라이트다라고 해서 우리가 의결권 있는 주식을 우리가 보통주다라고 얘기하고요. 배당을 먼저 받는 걸
우선주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프리퍼드 스탁이다라고 좀 얘기합니다. 우선주라고. 하지만 우선주는요,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요, 이 지분율이라는 걸 선정할 때는 보통주만, 커먼 스탁이라고 얘기하는 보통주만 가지고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자, 만약에요, 우리 기업이요, 특정한 기업의 주식을 20% 미만 보유하고 있다면요, 그때는 코스트 메소드다라고 하는 그 여러분들 뭐예요? 원가법이에요. 취득 원가로 그냥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요, 20%에서 50%까지 보유하고 있다면요, 이때는 우리가 에쿼티 메소드다라고 해서 우리가 significant influence라고 해서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 지분법이다라고 하는 걸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요, 어콜 베이스로 발생주의로 인식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요, more than 50%에 의해서 50%를 초과해서 보유하고 있다면 그때는 우리가요, 이 컨솔리데이트 우리가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라고 해서 우리가 연결 재무제표라는 걸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IFRS라는 걸 공부하시면서 뭘 고민하셨냐면 기본 재무제표가요, 연결 재무제표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재무제표 하나로 합쳐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아마 이제 고급 회계학에서 혹은 고급 회계 수업에서는 이 연결과 합병에 대한 회계 처리 공부하실 텐데 아무 때나 여러분들 연결 재무제표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바로 이겁니다. 의결권 있는 주식, 즉 보통주를 50% 초과해서 보유하고 있을 때만 이 연결 재무제표라는 걸 만드시는 거고요. 50% 이하일 때는요, 연결 재무제표를 만들지 않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에쿼티 메소드다라고 하는 지분법이다라고 하는 회계 처리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significant influence다라고 하는 유의적인 영향력, 실질적인 기준은 뭐냐라고 얘기할 때요. 단순히 여러분들 우리가 지분율만 가지고 얘기하면요, 그렇죠. 20%에서 50%일 때 별다른 얘기 없으면 그냥 우리가 보통주 20% 이상, 50% 이하 보유하고 있을 땐 그냥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라고 보는데요. 우리 여러분들 회계는요, 형식의 우선인가요? 실질의 우선인가요? 그렇죠. 실질의 우선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실질을 우선하기 때문에요. 이 유의적인 영향력을 얘기할 때요, 이 지분율이 20% 미만이더라도요, 우리가 지분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언제 그렇게 하냐면요. 자, 첫 번째가요, the largest single shareholder입니다. 내가 단일 주주인데 최대 주주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5% 특정 기업의 주식을 5% 가지고 있는데 내가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자, 이럴 때도 지분법을 합니다. 왜? 내 영향력이 제일 세거든요. 두 번째는요, representation on board라고 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보드라고 하는 건 이사회입니다.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면 영향력이 있는 걸 봅니다. 여러분들 이사회가 뭐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막 이렇게 주주총회 같은 거 얘기할 때 막 이렇게 이사진들 여러분들 이렇게 모아놓고 이제 투표하잖아요. 내가 그 의결권이 있다면요, 당연히 권리가 센 겁니다. 세 번째는요, participation in policy making. 여러분들 무슨 얘기일까요? 맞아요, 여러분들. 특정한 기업의 여러분들 우리 policy making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면, 의사 결정에 내 발언권이 들어갈 수 있다면 영향력이 센 걸로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네 번째는요, material intra entity transaction. 여러분들 이런 얘기예요.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들 이건 그냥 단순한 얘기인데요. 만약에 우리 회사 뭐 LG 화학에 배터리가 들어가는 차입니다. 이 차는 배터리가 없으면 못 들어가요. 근데 이 차의 배터리는 우리만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요, 핵심 부품이시죠? 그럼 우리와의 거래가 없으면 상대 기업은요, 저 자동차를 완성하거나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뭐예요? 중요한 거래를 하고 있다면, 우리 기업이 좌지우지할 수 있다면 이것도 뭡니까?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는 걸로 보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는요,
interchange of managerial personnel. 그래서 우리가 경영진이 상호 교류합니다. 우리 회사 사장이 저쪽에 재무이사로 활동하고 있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면 그렇죠.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봐주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요. 20% 이상 우리가 지분율 가지고 있어도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어서 그냥 취득 원가 방법으로 원가법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 번째가요. temporary invest. 여러분들 뭐 하냐면요. 여러분들 우리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하시면 뭐 단타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단타 하시는 분들은요. 뭐 주주총회까지 기다리고 의사결정하려고 투자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일시적인 투자할 때 단타, 소위 얘기하는 단타 매매하는 것은 우리가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스탠드스틸, 아그리먼트라고 해서 우리가 의결권 제한의 계약이 있는 겁니다. 의결권은 있는데 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지분율이 20% 이상이어도 특정한 약정이 걸려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럴 때 유의적 영향력이 없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No representation on board라고 해서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는 겁니다. 의사결정 기구에 참여할 수 없다면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요. Investor fail to obtain more financial information. 여러분들 무슨 얘기일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더 이상 여러분들 이 재무 정보를 원하는 사람도 없고요. 이 재무 정보에 뭔가 포함되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뭡니까? 20% 넘게 가지고 있어도 지분법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요. 아예 그냥 지분법 적용을 배제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요. 프레퍼드 스탁이다라고 하는 우선주예요. 근데 우선주는요. 의결권 없이 그냥 배당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선주와 관련된 건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 다음은요. FVO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페어밸류 옵션이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우리가 뭐예요?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공정가치 평가하는 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 뭐예요? 흔히 얘기하는 종가, 시가가 중요한 거지 뭔가 지배력에 대한 거, 유의적인 영향력에 대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거 뭐 있을까요? 여러분들 증권사예요. 증권사. 근데 무슨 얘기냐면 삼성전자 이번에 기가 막히게 뭐 하나 냈어요. 주가가 기가 막히게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럼 증권사 입장에서는요. 그렇죠. 고객들한테 뭐 할까요? 삼전 삽시다. 삼전으로 갑시다. 몰립시다. 라고 권유할 수 있거든요. 이 증권사는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위한 게 아니죠. 근데 뭐예요? 그렇죠. 시세 차익 먹기 위한 거죠. 공정가치 차이를 먹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 두실 건요. 지분법이다 라고 하는 건 뭐 의결권 있는 보통주, 커먼스탁이 얘기하는 보통주 20%에서 50%까지 보유하고 있을 때 적용하는 방식이고요. 20%가 안 돼도 우리가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걸로 보는 게 한 5가지 있었고요. 20% 이상이어도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회계 처리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심플합니다. 지분 취득하시면요. 우리가 계정 과목으로 그냥 인베스트먼트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써볼게요. 여러분들 그냥 내가 투자한 주식이다라고 해서 뭐 투자 주식이다라고 좀 얘기합니다. 뭐 여러분들 사실은 요 투자 주식 관련해 가지고 뭐 사실은 기존에 아주 예전에는 뭐 단계매 증권이다, 매도 가는 증권이다, 뭐 이렇게 좀 얘기했었고 요즘에는 뭐 FVCI다, 뭐 FVPL이다, 뭐 이런 거 가지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지분법에서는 그냥 뭐 정확하게 길게 쓰면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다라고 좀 표현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냥 심플하게 제가 그냥 투자하고 있는 주식이다 라고 해서 그냥 인베스트먼트다 라고 좀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취득할 때는요 그냥 인베스트먼트 투자 주식이다 라고 얘기하고 뭐 현금 가지고 취득했다 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투자한 상태에서요 자 2단계는요 인베스티드 넷 인컴 자 피투자 기업의 오늘 이익이 손익이 보고가 됩니다. 자, 그럼 내가 가진 지분율만큼 여러분들 자 인베스먼트 아이고 자산의 가치가 증가합니다. 차변에 자산의 가치가 증가하고요. 이 증가하는 걸 여러분들 우리가 손익으로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인베스먼트 인컴 투자 수익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전에 보시면 여러분들 이거 뭐였을까요?
그렇죠. 외동안정권 평가손익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분을요, 기중 취득하는 경우에는요, 우리가 월할 계산합니다. 자, 왜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1월 1일부터 가지고 있던 주식, 뭐 6월 1일부터 보유하고 있던 주식, 뭐 10월 1일부터 가지고 있던 주식, 얘네들은요, 조금 의미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유 기간에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가 월할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만약에 배당금을 수취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배당 받으시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배당 받으시면 원래는 뭐예요? 차변에 맞아요, 현금 나오고요. 대변에는요, 배당금 수익 나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지분법의 핵심은 뭐냐면요, 자, 우리 기업이 특정 기업의 주식을 만약에 30% 가지고 있다고 좀 가정했습니다. 자, B 기업이 당기순이익으로 10,000원 보고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우리 A 기업은요, 피투자 기업인 인베스티라고 얘기하는 피투자 기업인 B 기업의 주식을 지분을 몇 퍼센트 보유하고 있어요? 30% 보유하고 있으니까 이 10,000원 중에 30%인 3,000원은 A 우리 기업일 거고요. 나머지 7,000원이 그렇죠, 나 아닌 다른 집의 주주가 가져가게 되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만약에 배당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배당하게 되시면요, 그렇죠, B 기업의 순자산에 해당하는 자본이 감소하게 되겠죠. 뭐 이익잉여금이나 자본잉여금이 감소하게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 만약에 배당을 3만 원어치 합니다. 그러면 B 기업은요, 여러분들 3만 원만큼 줄어들게 되어 있죠. 순자산이 줄어들게 되어 있잖아요. 이 중에서 내가 얼만큼 먹는 거예요? 나인 A가요. 30% 지배주주니까 9,000원 먹겠죠? 그리고 나 아닌 다른 주주가 21,000원 먹게 되겠죠. 자, 이렇게 현금은 증가하겠지만 대변에는요, 맞아요, 내가 투자한 부분이 감소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B 기업의 순자산이 증가하면 내가 투자한 금액도 증가하는 거예요. B 기업의 순자산이 감소하면 내가 투자한 금액도 감소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요, 주식 배당이다, 주식 분할이다라고 하면요, 그렇죠, 뭐 회계원리에서 많이 공부하셨겠지만 주식 배당, 주식 분할 이런 것들은요, 그냥 비만 기록하고요, 큰 의미가 없습니다. 큰 의미 없고요. 세 번째 보시면 청산배당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청산배당은 안 배우신 분들이 좀 많다라고 좀 얘기를 제가 좀 들어서 요 청산과 관련된 거는 뒤에 우리가 자본 한번 제가 정리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디스클로저, 자, 공시할 때는요, 컨텐트 폴리시 폼, 또 인베스트먼트, 우리가 피투자 기업에 대해서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책에 따라서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제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짧게 한번 얘기 좀 해볼게요. 자, DKU 컴퍼레이션, 뭐 그냥 DKU 기업이에요. DKU 기업은요, acquired 30% of unincorporating voting stock for 30만 불, on January 1, 2014. 한국말과 영어랑 다 섞여 있죠? 예, 미안합니다. 예. 자, 해석해 보시면요, 2014년 1월 1일 날, 자, voting stock이라고 얘기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30만 불에 취득했습니다. 몇 퍼센트들요? 30%들요. 이렇게 취득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 자, 취득했을 때 여러분들, 자, 같이 좀 볼게요. 자, 지분법일 때 이야기 좀 같이 좀 하겠습니다. 두 가지 좀 나눠서 볼게요, 여러분들. 자,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 만약에 그냥 여러분들 이거 그냥 우리 지분법 하지 않고 일반 금융상품 취득했다라고 얘기하는 거 하나 좀 할 거고요. 일반 금융상품 할 때 그거 우리가 코스트 메소드다라고 좀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요, 지분법일 때요, 에코티 메소드다라고 하는. 자, 같이 해볼까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날짜 좀 먼저 적을게요. 분계니까. 자, 2014년 자 1월 1일 날 분계 한번 끊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 코스트 메소드 원가법, 취득 원가법 적용하시면요, 자, 인베스먼트, 자, 투자하신 거죠? 얼마 투자하셨어요? 30만 원 투자했겠네요. 자, 그러면 분계 좀 할게요.
자, 대변에는요. 그쵸, 별다른 얘기 없으면 그냥 현금이죠. 둘 다 똑같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요. 저 carrying amount of An's net asset at purchase date is 100만 불. 자, 여러분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 조금 좀 집중해서 볼게요. 나중에 여러분들 연결 공부하실 때도 이게 있으니까요. 자, 근데 무슨 얘기냐면 이 안 기업은요. 안 기업은 순자산 가치가 100만 원짜리예요. 100만 원짜리. 그럼 여러분들 100만 원짜리 기업을 30% 인수하시면 얼마 내시면 돼요? 30만 원 내시면 되죠? 뭐 더 주고 덜 주고 이런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fair value and 뭐 carrying amount were the same for all item. 장부 금액과 공정 가치의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여기서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during 2014년도에 unreported net income of 10만 불 and paid 4만 불 divide. 자, net income 당기 순이익으로 10만 원 보고했고요. 자, paid 4만 불, 4만 달러는 배당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저 순이익 보고했을 때, 자, net income 보고했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요 코스트 메소드는요 분개할 게 없죠?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우리 코스트 메소드는 그런 거 없잖아요. 여러분들 코스트 메소드 하시면 원가법이었으면 그냥 원가법으로 드시는 거고, FVO 페어 밸류면 공정가치 평가하는 거지 뭐 거기서 당기순이익 보고했다고 달라진 게 없습니다. 자, 근데요 에쿼티 메소드로 하시니까요 지금 30% 가지고 있으니까 자 증가합니다. 어떻게 해요? 차변에 인베스먼트 얼마 증가할까요 여러분들? 자, 보고된 게요 순이익 보고된 게 10만 원이죠? 우리 지분율 몇 프로예요? 30%예요. 그래서 얼마? 3만 원 되시겠죠. 3만 원. 좀 밑에서 쓸게요. 차변대변 구분하려고. 자, 대변은요, 여러분들? 맞아요, 여러분들. 인베스트먼트 인컴입니다. 투자로 인한 손익. 인베스트먼트 인컴. 해서 얼마? 3만 불. 차변과 대변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디바이드는 있죠? 디바이드. 자, 배당과 관련된 거 한번 볼까요? 자, 배당 관련된 거 보시면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요. 원가법일 때는요. 그냥 받으신 만큼 하시면 되죠?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4만 불 배당했고요. 4만 원 배당했고 우리 몇 퍼센트 가지고 있어요? 30% 지배주주니까 예, 맞아요. 저는 30% 12,000원. 그 다음에 대변에 뭐라고 표시할까요? 그냥 배당 수익이죠. 그러니까 뭐 그냥 좀 대충 쓸까요, 제가? 디바인드 에고 인컴. 그쵸, 여러분들? 자, 현금 배당 수익 이렇게 잡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 에코티 메소드일 때는요. 에코티 메소드일 때는 똑같이 들어가요. 현금 캐시 12,000원. 자, 근데 대변에요, 여러분들. 배당 수익이 아니죠, 여러분들. 자, 내가 투자한 거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뭐 인베스트먼트. 이렇게 정도 우리가 지분법이 되시면 이렇게 되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피투자 기업의 순자산의 변동에 대해서 제가 반영을 해줘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지분법의 시작이고요. 여러분들 지금 이 에쿼티 메소드를 잘 봐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마지막에 연결을 할 겁니다. 마지막에 연결하고 현금음표 얘기할 건데 요 연결하실 때 요거보다 지분이 많아지는 게 연결이죠. 지금 여러분들 몇 퍼센트예요? 30%죠? 우리 연결하려면요 50% 초과해서 보유하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시는 거 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죠? 예, 조금만 더 할게요. 잠깐 쉴까요? 예, 알겠습니다. 1차씩. 근데 어차피 이거 동영상이잖아요. 예, 저는 쭉 할 테니까 여러분들 쉬엄쉬엄 보십시오. 예, 저는 끝까지 좀 할게요. 어차피 저희가 3페이지하고 4페이지 이렇게 2개 남았으니까 좀 빨리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요. Invested book value does not equal investment cost fair value. 자, 이번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요. 피투자 기업의 장부 금액과
공정가치 차이가 나서요. 금액이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하면 자, 여러분들 이런 거래 있다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어떤 얘기 할 거냐면 자, 아들이 있고 아빠가 있어요. 아빠도 기업을 운영하시고 아들도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아들이 팔고 있는 이 제품이 혹은 상품이 너무 안 팔려요. 그래서 원래 아들이 500원에 팔고 있는 이 자산이 있습니다. 재고 자산이 있는데 이걸 아빠가 900원에 사줬어요. 원래는 이게 시중에 시가가 공정가치가 500원이에요. 판매 가격이 500원의 가치가 있는데 아빠 기업이 아휴 우리 아들 진짜 장사도 못하고 너 돈도 없지 이익도 안 나서 힘들지 라고 얘기하면서 아버지 기업이 900원에 사줬어요. 그러면 아빠 기업은 지금 손실을 봤을까요? 이익 봤을까요? 아무 느낌이 없을까요? 아마도 대부분의 친구들이 손해봤다라고 표현할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그냥 상식으로 받아들이면 아빠 기업은요, 아들 기업이기 때문에 500원의 가치밖에 없는 걸 900원에 사왔잖아요. 얼마 더 주고 사왔어요? 400원 더 주고 사왔죠? 만약에 아들 기업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손익을 계산한다고 한다면 아마도 400원의 처분 이익이나 아니면 뭐 400원의 매출 총 이익이 생기겠죠. 맞나요? 그러면 아빠 기업은 지금 400원 더 주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아빠 기업도 손실일까요? 아니요. 아빠 기업은 전혀 손실이 없습니다. 왜 손실이 없을까요, 여러분들? 아버지 기업은요, 아빠 기업은요, 이 재고 자산, 이 자산이요. 코스트 메소드에 의하면 취득 원가가 얼마예요? 900원이죠. 여러분들 만약에 이 아빠 기업이 이 900원에 취득한 이 자산을 외부에 900원보다 더 비싸게 판매할 수 있다면, 처분할 수 있다면 아빠 기업은요, 전혀 손해보는 게 없습니다. 지금 얘기한 거 한 번만 더 돌려서 한번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는요, 일반적으로, 제가 지금 장난치는 거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뭔지 모르겠지만, 자산이 증가하면요, 이익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더 쉽게 얘기할까요, 여러분들? 자, 엔딩 인벤토리다라고 하는 기말 재고 자산이 증가하면요, 이익은요,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네,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산이 증가하면 이익도 증가하게 되어 있고요. 뭐 정확하게 이익이 증가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요. 기업의 순자산은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얘기 해볼까요? 엔딩 인벤토리가 100원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엔딩 인벤토리가 실제로 보니까 120원이래요. 그럼 20원만큼 차이 나시죠? 이 20원만큼은요. 당기손익은 증가할 겁니다. 왜 증가할까요? 이렇게 기말 재고 자산이 증가하면 당기손익은 왜 증가하게 될까요? 맞아요, 여러분들. 기말 재고 자산 증가한 만큼 매출 원가는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떤 구조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우리 그 세일러블하다라고 하는 판매 가능액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자, 비긴 인벤토리가 있죠, 기초 재고가 있죠. 기초 재고가 여러분들이 2만 원 있었다고 좀 가정해 볼게요. 이걸 purchase 단기 매입한 게 5만 원 있었다라고 좀 가정해 볼게요. 그럼 우리가요, 판매 가능액은 7만 원이 될 겁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창고에 있는 거, 창고에 없는 거, 이렇게 구분해서 창고에 있는 걸 우리가 기말 재고 자산이다 라고 얘기했고, 일반적으로 그냥 뭐 실제로 접법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창고에 없는 걸요, 우리가 cost of good sales다 라고 좀 얘기해서 일반적으로 CGS라고 쓸 거예요.
매출 원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기말 재고가 10,000원이면요. 매출 원가는 6만 원이 될 거고요. 기말 재고 자산이 15,000원이 되면요. 매출 원가는 5만 5천 원이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 기업에서 얘기하는 매출 총이익은요. 매출액, 세일즈에서 코스트 오브 굿 세일즈라고 얘기하는 매출 원가를 차감하면 매출 총이익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 이 매출 원가 빼줘야 되는 매출 원가가 커지면 매출 총이익은요. 작아지겠죠. 자, 반대로요. 빼줘야 되는 매출 원가가 작아지면요. 매출 총이익은 커지게 되겠죠. 그걸 결정짓는 게 뭐가 돼요, 여러분들? 그래요. 여기에 있는 기말 재고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산이 증가하면요. 기분이 좋으니까 이익에 가깝습니다. 순자산도 증가하게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얘기하는 요 6번에 요 조정이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이런 겁니다. 투자기업이 봤을 때는요, 피투자기업이 이상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저건 누가 봐도 500원짜리인데 얘는 주장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900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러면 피투자기업이요, 이거 진짜 이익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외부에 처분해야 되죠? 얼마 이상 받고. 900원 이상 받고 처분해야지만 그게 실질적인 이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6번에서 에쿼티 메소드에서 우리가 조정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피투자기업의 장부 금액과 공정 가치가 차이가 나는데 공정 가치가 더 클 때는요. 야, 너 그거 지금 이익 아니잖아. 지금 자산 커 보이는 거지. 실제로 팔아봐야 알지. 그거 장부에서 제거돼야 알지. 지금은 알지 못하는 거잖아. 라고 얘기해서 너 너무 이익이 과대계상되어 있어. 순자산이 과대계상되어 있어. 라고 해서 빼주자 하는 논리가 됩니다. 그래서 요 논리가 들어간 겁니다. 공정가치가 장부금액보다 크면요. 예, 맞아요. 이제 내가 투자했던 손익들을 감소시킵니다. 왜 줄어들까요? 순자산이 과대계상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900원 이상 받고 처분이 돼야지만 장부에서 제거돼야지만 그 손익이 증가하게 되는 거거든요. 왜요,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냅뒀으면 이거 그냥 500원짜리예요. 근데 피투자 기업이 900원으로 인식했단 말이에요. 그 400원은요. 아직 미실현 손익입니다. 이런 미실현 손익들은 빼주겠다라고 하는 게 지분법의 논리가 됩니다. 같은 논리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PP 여러분들 우리가 유형자산 얘기합니다. 유형자산 유형자산도요. 지분을 고려해서요. useful life 보니까 사용 주기죠. 여러분들 내용 연수 기간 동안에 상각 금액만큼 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무슨 얘기일까요? 이런 얘기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우리 건물이 있는데 피투자지급의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 그냥 장부금액 보시니까 10,000원짜리예요. 아이고 아이고. 건물이 있는데 빌딩이 있는데 그냥 10,000원짜리예요. 잔존가치 없고요. 내용연수 10년이에요. 정해법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피투자기업은요. 이거 매년 디프리시에이션 감가상각비 얼마씩 인식하면 돼요? 10,000원씩 인식하시면 되죠. 근데 얘가 이거 공정가치 평가했더니 15,000원이래요. 지금 이 얘기 모르면 여러분들 약간 그 중급회계가 좀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유형자산 뭐 할 수 있어요? 재평가 모형 선택할 수도 있고 원가 모형 선택할 수 있잖아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요. 재평가 모형 선택한 거겠죠? 뭐 공정가치 평가했더니 15,000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얘가 만약에 이걸 공정가치로 평가하면요. 15,000원을 평가하면 내용연수 똑같이 10년이에요. 그럼 이제 피투자 기업은요. 감가상각비로 얼마 인식할까요? 그렇죠? 아니, 미쳤나 보네. 1,000원이죠? 여기는요. 1,500원 인식하게 될 겁니다. 맞나요? 그럼 여러분들 손익도요. 원래는 그냥 비용 얼마만 인식하면 돼요? 1,000원만 인식하면 되는데 얘는요.
500원 인식하게 되거든요. 얼마 더 인식해요? 500원만큼 더 인식하게 되죠. 이것 때문에 손익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도요, 장부에서 제거되는 만큼, 실현되는 만큼씩 우리가 가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이 차이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조정하시는 이런 논리까지 갖추고 계셔야지 지분법을 조금 이해하기가 편해집니다. 조금 내용이 제가 왔다 갔다 하고 그 중급회계의 전반적인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예제 가지고 제가 천천히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해볼까요? 자, on 2014년 1월 1일 패스컴퍼니, 그냥 패스컴퍼니라고 할게요. 그냥 패스컴퍼니는요, acquire 40% interest in 스마일 컴퍼니 for 50만 불. 자, 패스컴퍼니가 뭘까요, 여러분들? 투자기업이죠? 인베스터고요. 먹히는 쪽이요. 스마일 컴퍼니입니다. 스마일 컴퍼니가 인베스티가 돼요. 자, 이 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취득했습니다. 몇 퍼센트를요? 40% 취득했고요. 얼마예요? 50만 불에 취득했습니다. 그럼 일단요, 별다른 반증이 없는 이상 20% 이상 50% 이하, 여러분들 우리가 의결권 있는 주식 취득하면 그렇죠, 에쿼티 메소드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분계 좀 끊어볼게요. 자, 2014년 1월 1일 관련된 분계 한번 끊을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취득했습니다. 얼마 주고요? 인베스트먼트 50만 불이고요. 자, 캐시 50만 불 이렇게 할게요. 자, 근데요, at the date of acquisition, 자, 취득 당시에요. 자, book value of small total net asset 87만 5천 불이었습니다. and fair value of 10만 불. 자, 여러분들 장부 금액은 87만 5천원이었고요. 공정 가치는 100만 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얼마 차이나요, 여러분들? 그죠? fair value하고 장부 금액하고요. fair value는 100만 원이고요. book value는 87만 5천 불이네요. 얼마 차이 나시나요? 12만 5천 불 차이 나시죠? 12만 5천 불 차이 나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차이가 뭔가라고 봤더니요. The difference between the book value and fair value relates to equipment being depreciated over remaining useful life of 10 years. 자, 10년 남은 내용연수 10년 남은 장비가 있는 거죠. 예. 그럼 여러분들 요거 차이는요, 10년 동안 조정이 되시겠네요. 10년 동안 조정이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마일 넷 인컴 for 2014 어제 32만 불. 자, 당기순이익으로 보고된 건요, 넷 인컴으로 보고된 건 32만 불이고요. And during 2014년 스마일 디클레어 앤 페이드 12만 불 in 캐시 디바이드. 자, 현금 배당 12만 원 했네요. 자, 그러면 이제 분기점 끊을게요. 여기다가 자, 당기순이익 보고했을 때 분기점 끊을게요. 당기순이익 보고했을 때. 자, 같이 좀 가겠습니다. 예, 당기순이익 얼마 보고했죠? 32만 불 보고했죠. 그러면 32만 불 중에요. 자, 우리 기업이요, 패스컴퍼니가 가지고 있는 게 몇 퍼센트입니까? 40% 가지고 있으니까요. 계산기 한번 눌러볼까요? 저도 눌러볼게요. 계산기 눌러보시면 32만원, 당기순이익 보고된 거 32만원 곱하기 40% 하시면 12만 8천원 되시겠네요. 12만 8천원. 자, 그러면 분계 끊을게요. 인베스트먼트 12만 8천원 증가하죠. 대변은 뭐죠, 여러분들? 맞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투자한 거 뭐 수익 낸 겁니다. 뭐 인베스트먼트 인컴 좀 줄였을게요. 똑같이 12만 8천원. 자, 그리고요, 자, 배당금 수치합니다, 여러분들. 자, 총 배당 얼마 했어요? 총 배당 12만원 했고요. 총 배당 12만원 했고, 자, 지분율 몇 프로고요? 40%입니다. 계산기 눌러주시니까요, 4만 8천원 되겠네요. 그럼 차변에 캐시
48,000원. 자, 대변에 여러분들 우리가요. 원래는요. 배당금 수익이죠? 자, 근데요. 지금 우리는요. 스마일 컴퍼니하고 한 몸입니다. 스마일 컴퍼니가 순자산이 감소했으니까 자, 내가 투자한 금액도 감소시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쵸. 요거 두 개 조정해 줘야 되죠. 여러분들 차이 금액이 얼마예요? 12만 5천 원씩 나는 거고요. 12만 5천 원씩 나는 거고 맞죠? 몇 년 동안이에요, 여러분들? 내용연수 10년이니까요. 그렇죠. 10년 동안 차이 나겠죠? 그럼 12만 5천 원 나누기 10 하시면요. 12,500원.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 저희 지분율이 몇 %예요? 40%니까 5천 원만큼 되시겠죠. 이 조정. 얼마 줄여주시면 될까요? 그쵸? 인베스트먼트 인컴 줄여주면 되죠? 얼마요, 여러분들? 또 차이 나는 금액에 내용연수 10년이고요. 지분율 몇 %? 40% 곱해져가지고요. 계산해 보시면 5천 원 되시죠. 그럼 그만큼 뭐 하면 돼요? 인베스트먼트 인컴 5천 원 이렇게 줄여주시고요. 대변은요, 인베스트먼트 얼마? 5천 원. 근데 얘는 언제 실현된다고요? 나중에 끝날 때 계속 이렇게 삼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조정하는 분계가요. 나중에 연결하실 때 연결 조정 분계가 될 겁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들? 왜 줄이는 걸까요?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랄라 자산이 증가되면요, 이익이 과대 계상돼요. 그래서 뭐 하겠다는 겁니다. 이익을요, 줄여버리겠다는 거. 뻥튀기 됐다는 얘기예요. 원래 얼마짜리인데요, 여러분들? 87만 5천 원 기준이어야 되는데 100만 원 뻥튀기 됐단 말이에요. 얼마가? 12만 5천 원 뻥튀기 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몇 년 동안 효과가 있는 거예요? 10년 동안 누적된 효과가 있으니까 인베스트먼트 인컴을 줄여주자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분법 관련돼서 마지막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얘기는요. change between cost method and equity method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처음부터 한 번에 20% 이상 취득한다 이런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상황이 나올 겁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자, 왼쪽에 있는 건요, 에코티 메소드에서 코스트 메소드로 가는 겁니다. 뭐 의결권 있는 주식을 20%에서 50% 보유하고 있다가 20% 미만으로 보유하게 되는 거예요. 처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회계처리는 뭐가 바뀌었을 때요, 전진하는 방식이 있고 소급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우리 지분법은요, 전진합니다. 소급하지 않고요, 전진합니다. 그냥 지금 시점 기준으로 얘기하고요. 이 처분한 주식은요, 처분 시점까지 인베스트먼트 금액을 조정합니다. 왜 조정할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피투자 기업에 대한 정확한 손익을 산정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남아있는 주식은요, AFS나요? 예, FVO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공정가치로 인식합니다. 여러분들 AFS는요, Available for Sale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처분 가능,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도 가능 증권 혹은 FVO라고 해서 우리가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걸로 분류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요? 그렇죠, 여러분들.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 아니고 그냥 일반 뭐예요? 금융 상품 되시는 거죠. 일반 금융 상품이 되는 겁니다. 뭐 한다고요? 퍼스펙티브라고 하는 전진법으로 회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제 가지고 볼게요, 여러분들. 예제 가지고 보시면 좀 쉬워요. 자, on 1월 1일 2014년 패스 컴퍼니 acquired 20% interest in 스마일 컴퍼니 for 49,000불. 자, 2014년도 1월 1일에요. 의결권에 있는 주식 20% 취득했습니다. 얼마예요? 49,000원에 취득했습니다. 자, during 2014 스마일 earned 2만엔 paid 만 디바이드. 자, 당기순이익으로 2만원 보고했고요. 배당으로 만원 지급했네요. 자, 그리고요, on 2014년 7월 1일 패스 솔드 10% 오브 스마일 인베스트먼트 포 3만불.
가지고 있던 주식의 절반을 3만 분에 처분했고요. 스마일 리프티드 어닝 어만 헌드 이브니 스와웃 2014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 좀 해볼까요, 여러분들? 자, 정리해 보시면 날짜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2013년 1월 1일 날 20% 취득했고요. 그리고 아마도 2013년 말에 당기순이익으로 얼마 보고했죠? 2만 원 보고했고요. 그리고 배당으로 만 원 보고했네요. 자, 그리고 2014년 7월 1일에 절반을요. 절반인 10%를 3만 원에 처분했네요. 그리고 2014년 12월 31일 날 보시니까 당기순이익으로 얼마 보고됐대요? 만 원 보고됐다고 합니다. 흐름으로 보시면 이렇게 되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사실 이 흐름 보시면 이미 끝났어요. 별거 아니다라고 하시는 거 느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뭐 크게 고민하실 건 아닌데 그냥 분기 하나씩 끊어볼게요, 여러분들. 첫 번째 거부터 2014년 1월 1일 거 보시면요. 자, 그냥 좀 분기 좀 다 끊을게요. 인베스먼트 여러분들 얼마? 49,000불. 뭐 현금 이렇게 좀 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2014년 12월 31일 날 당기순이익 2만원 보고됐습니다. 여러분들 제 지분율 몇 프로예요? 20%죠? 20%니까 자, 똑같이 쓸까요? 인베스먼트. 자, 투자한 게 증가하죠? 얼만큼? 20%니까 4천원만큼 증가합니다. 자, 인베스먼트. 인컴이죠? 얼마 증가합니까? 4천원 증가합니다. 자, 근데 뭐 또예요? 현금 배당하죠? 배당하시니까 또 지분율 20%만큼 합니다. 자, 그럼 차변에 현금 얼마? 2천원. 그만큼 여러분들 뭐 감소해요? 내가 투자한 지분 2천원 감소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20%총 여러분들 그 2013년 말해 보시니까 가치는 얼마가 돼요? 49,000원 출발했고요. 4,000원 증가했고요. 이렇게 볼까요? 자, 49,000원 출발했고요. 4,000원 증가했고요. 2,000원 감소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2013년 말 20% 지분의 장부 금액은요. 총 얼마예요? 5만 1,000원 되시죠? 자, 요걸요. 2014년 7월 1일에 3만 원에 처분하셨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자, 문제는 뭐냐면요. 2014년 7월 1일 날 관련돼서 이야기 좀 진행해 볼 겁니다. 자, 뭘 진행해 볼 거냐면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7월 1일에 여러분들 우리가 10% 여러분들 우리가 요 3만 원에 우리가 처분하실 건데요. 여러분들 이거 그냥 보시면 이거 그냥 금융상품이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하시냐면 20%에 5만 1,000원이니까 우리 지금 이 중에서 몇 퍼센트 매각해요? 절반인 10% 매각하시잖아요. 그럼 금액을 여러분들 얼마로 생각하실까요? 맞아요. 25,500원 잡으실 거예요, 아마.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걸 월할 생각한다고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월 1일날 취득한 주식, 7월 1일날 취득한 주식, 10월 1일에 취득한 주식 이게 가치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7월 1일에 처분하기 전에요. 2014년도에 이 스마일 기업은요. 당기순이익 만 원 보고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패스컴퍼니가요. 2014년 6월 30일까지 6개월치는 보유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끝까지 보유했다면 이 당기순이익 만 원 보고한 거에 20%만큼 먹었겠죠. 맞나요? 그래서 얼마 또 인식할까요? 인베스먼트 인컴으로. 그렇죠. 2,000원만큼 인식했을 거 아니에요.
여기 2,000원만큼 인식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일단 7월 1일 날 처분하기 위해서 몇 개월치 가지고 있었어요. 6개월치 가지고 있었으니까 6개월치만큼은 우리가 7월 1일에 인식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 늘려? 2,000원 아니죠, 여러분들? 이건 1년치잖아요. 7월 1일까지 혹은 6월 30일까지 보유하고 있으니까 거의 절반인, 그렇죠, 1,000원만큼 인식해 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요. 일단 좀 지울까요?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장부 금액 얼마 돼요, 여러분들? 51,000원이 아니고요. 장부 금액은 52,000원 되시겠네요. 자, 이거의 절반인 10%니까요, 여러분들. 얘는 얼마예요? 그렇죠. 장부 금액 26,000원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7월 1일에 처분합니다. 자, 7월 1일에 얼마에 처분했어요? 3만불에 처분하셨죠? 자, 그러면 같이 해볼까요? 캐시 3만원. 자, 인베스트먼트 얼마나고요, 여러분들? 절반 26,000불. 그럼 여러분들 처분이 그냥 개인 쓸게요. 개인 처분이익 얼마? 4,000원. 이렇게 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지분법 얘기하실 때는요, 주식에 취득한 시점에 따라서 이게 누적이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우리가 EPS 구하시고 막 이렇게 희석주당이익 구하시고 막 이런 거 하시면은 그 월할 생각하시는데 그 의미 가지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개념은 여기에서만 나온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월 기준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막 그 가중치 적용하시는 거는 그 금융비용 자본화 할 때도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자,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요, 코스 메소드에서 우리가 에쿼티 메소드로 가는 겁니다. 뭐 20% 미만 주식 가지고 보유하고 있다가요, 20% 이상 갖게 되는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때도 여러분들 뭐 한다고요? 전지법 씁니다. 같이 좀 볼까요? 2017년 1월 1일 P 기업은요, purchase 10% of S 기업의 주식을 10% 25만 불에 취득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20%안 되시니까 그냥 뭐예요, 여러분들? 코스트 메소드죠? 코스트 메소드죠? 네. 그냥 25만 원에 취득한 거고요. 2017년 4월 1일 P purchase on additional 20% of S4 60만 불. 그럼 여러분들 시기도 보시면 2017년 1월 1일에는요 10% 보유하고 있었고요. 2017년 4월 1일 날 추가적으로 20%가 그 추가 매입하셔가지고 총 몇 퍼센트 가지게 된 거예요? 30% 가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지분법 적용하게 된 거죠. 근데 지분법을 적용하게 된 날은 언제예요? 2017년 4월 1일 되시죠. 그쵸? 가볼게요. 그러면 제가 분기 한번 좀 끊을까요? 2017년 1월 1일 분기에 끊어볼게요. 2017년 1월 1일 분기 보시면 그냥 여러분들 뭐예요? 똑같이 쓸게요, 여러분들. 인베스트먼트하고 얼마예요? 25만 원 불. 그리고 2017년 4월 1일에 추가로 매입합니다. 인베스트먼트 얼마들요? 60만 불.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 자, 당기 순이익 인식할게요, 여러분들. 자, 거기 보시면 자, 2017년도에 보시면 S reported earning of 12만 불 인식합니다. 12만 불. 그럼 여러분들 한번 볼게요. 그럼 여러분들 당기순이익 보고된 게, 자, 여기다 좀 제가 적을까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여러분들 당기순이익 보고된 게요, 당기순이익 보고되신 게 12만 원이에요.
여러분들 지분율 몇 프로예요? 30%죠. 그러면 깔끔하게 끝나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12만원 12만 당기순이익 보고했고 우리 P기업은요 30% 지분율이니까 그냥 뭐 3만 6천원 끝. 이러면 좋은데 여러분들 우리 전진한다고요. 뭐 한 날이요 여러분들? 그날 그 사건이 있던 날 여러분들 지배력을 획득한 날 유의적인 영향력을 획득한 날 그 날짜가 언제예요 여러분들? 2017년 4월 1일이시죠? 그럼 여러분들 4월 1일 날 전진법 일괄적으로 취득하게 됐다는 걸로 보라는 겁니다. 그 전에 가지고 있었어도 전진한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 앞에 있는 1, 2, 3월 3개월치는 내가 먹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요? 다른 사람이 영향력 있는 주주였거든요. 아까 여러분들 여기 기억나세요? 7월 1일부터는 내가 지배력 있는 주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지배력을 행사하던 1월 2014년 1월 2014년 맞죠?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내가 먹는 걸로 봤잖아요. 여기서도요. 지금 여기 옆에 있는 그 P기업과 S기업 볼 때는요. 이번에는요. 2017년 1월, 2월, 3월까지는 내가 유의적인 영향이 없었으니까 3개월치 누가 먹는 거예요? 그때 지배주주가 먹는 거고 나는 언제부터요? 4월 1일부터 지배주주였으니까 12분의 9만큼 인식해줘야 되는 겁니다. 당기순이익 보고됐을 때 계산기 한번 눌러볼까요? 얼마 되시죠? 2만 7천원 되시겠네요. 그래서 당기순이익 보고됐을 때 인베스트먼트 2만 7천불 그냥 미안한데 좀 쓸게요. 인베스트먼트 인컴 2만 7천불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배당이 있습니다. 자 배당은요 배당 배당은 여러분들 사원분이죠 여러분들 배당은요 여러분들 이거 되게 헷갈리지 않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배당이라고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 이 지분법을 제가 강의하면 그 여러분들이 제일 오해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잠깐만요 교수님 그럼 4월 1일부터 취득한 거잖아요 그럼 배당은요 여러분들 이익을 우리가 분배하는 거랑 배당은 되게 달라요. 근데 어떤 얘기냐면 1월 1일부터 12월 30까지 주식 가지고 있던 사람이 A예요. 근데 12월 31일 날 B한테 넘겼어요. 그럼 여러분들 배당은요 A가 365분의 364 먹고 B가 365분의 1 먹는 건가요? 아니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만약에 배당이 12월 말일이면 여러분들 요 12월 31일 여러분들 장부 마감일, 결산일 이렇게도 부르는데 뭐라고 불러요? 주주의 명부를 확정짓는 날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배당은요 우리가 원활하거나 나눠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12월 30일 배당이 결정되는 날 그날 주주가 먹는 거예요. 배당은 얘가 다 먹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루만 갖고 있어도요 그 날짜에 보유한 사람이 다 먹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몇 프로 먹는 거예요? 그냥 30%다 먹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배당할 때는요 그렇죠 4만원 중에 내 지분율 30%만큼 다 먹습니다. 현금 그러면 4만원 곱하기 30%니까요 12,000원 되겠네요. 자 그만큼 뭐는 감소해요? 피투자 기업의 인베스트먼트 감소하게 되겠네요. 그럼 여러분들 기말 시점에 P기업의 인베스트먼트 구하라라고 얘기하면 얼마 될까요? 25만원 출발했고요 60만원 추가됐고요 27,000원 증가했고 12,000원 감소했네요. 자, 이 강의 보시는 분들은요 그래서 2017년 12월 1일 현재 P기업의 인베스트먼트 금액을 저한테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에코티 메소드다라고 하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을 때 회계 처리를 같이 공부했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